예, 반갑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와인 야부리 2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최초의 태평성대의 원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축하하는 의미에서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럴 때 술 안 마시고 뭐 언제 마시겠어요, 그죠? 이럴 때 술 안 마시고 마시는 술들은 다 화병과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7주간 굉장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와인을 고를 테니까요. 이거 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알아서 뭐 할래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즐긴다. 이런 생각으로 뭐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아하는 잘 아는 놈보다 잘 아는 놈이 좋아하는 놈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놈이 즐기는 놈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특히 전 세계에서 인종 중에서 한국인하고 일본 놈들만 그래. 뭐 그냥 마시면 될 것을 막 그래 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발음도 안 되는 프랑스 말 하느라고 막 뜻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그래 되는 줄 아는데요. 요즘은요 그 스마트폰 앱에 라벨만 찍으면 그에 대한 와인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 다 나오는 앱들이 수종류가 깔려 있어요. 공짜야 다. 그러니 뭐 옛날에는 그런 걸 다 외우고 야 씨발 이거 어떻게 읽자 씨발 막 근데 좀 한글말로 다 토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와인을 초기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프랑스 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말은 해야 되는데 또 어슬프게 발음을 다 바보 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2자 아니면 3자짜리 와인 말고는 모르는 거야. 샤토 딸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그 또 다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을 편히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리학반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 10년 전에 명리학을 배웠으면요. 4주 그 만스력 보고 뽑다가 끝나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앱에 생년월일만 찍어 놓으면 쫙 뜨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참 이 문명의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내가 가격을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와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찍어 놓으세요. 그걸 찍어서 그냥 나중에 야 이거 없어요 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사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말로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와인을 가지고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와인이 인간이 만들어낸 주류 중에서 가장 취미성이 강한 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들이 참 별나잖아요. 그냥 대충 안 먹어. 근데 이 취미성 정도를 확보하려면요 한 만종 이상이 뭐든지 인간의 취미의 대상이 되려면 종류가 10,000개 이상 있어야 된대. 그래야 소주를 취미로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냥 소주 종류가 몇 개 안 돼 우리나라에.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취향 나는 취향이 한라산이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는다 이거야. 종류 뭐 10개도 안 되는데 뭐. 근데 이제 한 10,000종쯤 되면요 절대 강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00종 정도 되면 절대 강자가 없어요. 위스키만 해도 절대 강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취미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아무리 로버트 파크라도 할지라도 그 새끼가 전 세계 와인을 다 아는 게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5만 종 이상의 와인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만 거의 2만 종 이상의 와인이 나와요. 매년.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숫자의 와인을 놓는데 그걸 아무리 로버트 파크라고 한들 1cc만 마셔도 걔는 사망이에요. 술 먹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평론가들도 일전에 그 이렇게 그 품평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6천 종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이렇게 막 또 조금 알면 막 야 파크가 몇 점 줬대더라 또 뭐 와인 뭐 스펙테이터가 몇 점 줬대더라 막 이러잖아요. 그 진짜 믿을 게 없는 게요. 파크가 그 점수 어떻게 매기는 줄 아세요? 그냥 아침에 비서가 그날 테스팅할 와인을 한 20종을 블라인드로 잔에다 채워놔. 그러면 얘는 그것도 그냥 정직한 거죠. 블라인드로 하니까. 잔을 딱 잡아서 와인을 채워놨잖아. 20종을 95점. 마시지도 않아요. 78점 이렇게 뭐. 그거 마시다가는 걔는 그냥 불쾌하게 되는 거야. 우리 그거를 갖다가 막 무슨 뭐 성경처럼 신봉한다 이거. 근데 정말 이렇게 한 명의 권력자가 이 세계의 와인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그래 냄새만 맡고 점수 매기는 것도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추어가 지상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경기장이라는 거야. 뭐 씨발 내가 좋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너 먹어봤어? 분명히 안 먹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먹는 와인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블라인드를 하면 그런 사람 꼭 나와요. 내가 좋다는 와인은 제일 싼 와인이야. 나는 입맛이 싼가 봐. 그런데 와인의 가격과 사실은 와인의 퀄리티는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정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7주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세계 각지의 다양한 와인을 한 번씩 맛보고 그 중에서 만약에 자기 취향의 와인을 발견해낸다면 그것만으로 그냥 이미 본전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 8명이서 이렇게 보통 4병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 1인당 반병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은 테이스팅만 하는데도. 근데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굉장히 뭐 좋은 안주 및 밥이 나온대요. 계속 나온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미리 좀 그 몇 주 전에 이 메뉴가 처음 나왔을 때 테이스팅했는데 이 황폐한 벙커원 역사상 가장 먹을 만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게 뭐 이거 뭐 조금씩 따라서 한 잔씩 마시는 거 이게 뭐 싶으지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주렁주렁이라 들은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소주 많이 마셨던 분들이 야 어제 말이야 뭐 동창들을 만나서 와인 2병 마시는데 너 그거 마시고 취했다 쪽팔려 죽겠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와인 2병 마시면요 알코올 도수로 따지면 소주 3.7병 마신 거예요. 아무리 술 좋아하는 사람도 소주 한 3.7병 혼자서 마시면 가. 그럼 여러분 와인 반병 마시면요 거의 소주 1병 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의 도수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제 이야기를 맨 처음 하느냐면요. 와인은 도수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술이에요. 그래서 43도짜리 위스키 같은 경우는 처음 한 잔을 마실 때부터 굉장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스프릿이라 그러죠. 스프릿. 정신. 왜 이렇게 그런 정류주를 스피릿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스페이스는 42도쯤 되기 때문에 43도이기 때문에 혀에만 대도 그 알코올이 너무 강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해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한 잔 마시는 순간부터 확 취하는 거예요. 확 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맥주는 4도, 보통 4도에서 6도, 뭐 8도짜리도 나오지만 때문에 이 취기가 씨발 안 취해. 배만 졸라 부르고. 그러다가 끝에 좀 돼서 살짝 끝해요. 근데 와인은 스파클링은 낮아도 8도, 화이트 와인은 8도에서 한 8도에서 12도. 그다음에 레드 와인은 12.5도에서 요즘 센 거는 16.5도. 레드 와인은 소주보다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2, 3도쯤 되는 도수기 때문에 드세요. 드시라고. 그리고 와인을 땁시다. 자, 오늘 시작 와인 빨간색 와인 있죠? 예. 갑자기 새누리당이 생각이 나네. 자, 빨간색 와인을 이제 첫 번째 술로 따르겠습니다. 편견 없이 한번 마셔봅시다. 자, 먼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와인을 따는 법도 여러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전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알 테니까 따시고, 말에 모르시는 테이블 나 어떻게 딴지 모른다. 오케이. 자, 이거 줘봐봐. 여기 줘봐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여름이 되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졸라리 비싼 거야. 프랑스의 샴페인 지역, 그러니까 샹파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샴페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샴페인. 프랑스 가서 샴페인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프랑스 가서는 샹파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먹게 되는데 이거 딸 때 굉장히 조심해요. 잘못하다가 실명할 수 있어요.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샹파뉴들은 안에 굉장한 압력이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거나 하면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왜 맥주나 사이다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서 따면 확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좀 큰 그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술이에요. 근데 여기 코르크가 압력이 있어서 보통 이런 전구는 깰 수 있습니다. 쾅 하면서 이렇게 만약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전구 정도는 깨버려요. 근데 이걸 정통으로 눈에 맞으면 실명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샹파뉴를 딸 때는요, 언제나 요 직각 위에 눈이 있으면 안 돼. 코르크의 90도 위로 이 위에 이렇게 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의 얼굴을 향해서 이게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천정을 향해서. 또 천정을 잘 봐야 돼. 천정에 샹들리에 같은 데 있으면 안 돼. 천정에 그냥 벽인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놓고,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철사로 된 거 있죠. 그걸 풀어서 조심히 따는데, 요때 이거 그냥 벗겨내다가 이게 터져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한 3분의 1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코르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딸 때는 꼭 그게 있어야 돼. 수건이 있어야 돼,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이걸 딸 때는요, 이걸 벗기내는 순간부터 수건으로 여기를 덮고 손으로 이걸 언제나 위를 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덮은 상태에서 병을 고정시키고요, 천천히 왼쪽으로 조금씩 돌려야 돼요. 그 제일 촌스러운 놈들이 펑 하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을 딸 때 딱 지켜야 될 메뉴는 뭐냐면 소리가 안 나야 된다. 소리가 안 나게 조금씩 돌리면 올라옵니다. 이 그리스에는 좀 완강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질 급하게 확 당기지 말고 조금씩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면은 뭔가 느낌이 와요. 그때 손에 힘을 주고 살짝 때리면 된다.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응? 앞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걸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따보세요. 자, 그러면 한 분이 잔들이 이게 일회용인가? 어차피 일회용이야. 갖고 가도 돼. 이 잔들을 이렇게 일일이 따르면요. 똑같이 못 따라요. 8잔을 딱 놓고, 딱 모아놓고 따라야 똑같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명이네. 난 저기 가서 더 먹어야지. 자, 이렇게 딱 놓고 6개를 내 것까지. 참고로 잔을 따르실 때는요, 앉아서 따르시면 안 돼요.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서서 따라야 됩니다. 앉아서 따르면 잔을 무너뜨리거나 흘리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서서 한 손으로. 어디가 작냐? 자, 일단 우리 시작의 첫 자리니까 건배는 합시다. 자, 다 따르셨어요? 꽤 많죠? 여러분 잔을 따를 때도요, 룰 아닌 룰이 있어요. 한 손으로 따를 것.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앞에 잔을 누가 따라준다고 할 때 우리는 또 막 특히 윗사람 따르면 우리는 또 막 이러잖아요. 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잔을 받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괜히 뭐 폼 잡는다고 괜히 잔에 뭐 손 올리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따를 때까지.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섞여 있을 때 사실은 이제 호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뭐 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어요? 이 흘렸을 때 안 튀는 것을 옆에 사람이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건 다 쓸데없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한 가지. 스파클링을 따를 때는 맨 마지막 잔이 여성한테 가도 괜찮아요. 맨 밑에 남아있는 거. 왜냐하면 스파클링은 맨 밑에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 잔을 여성한테 주는 게 괜찮은데 레드와인을 따를 때 맨 마지막 잔을 여성한테 주면 안 됩니다. 레드와인은 맨 마지막에 앙금이 밑에 남아있기 때문에 넌 찌끄러기나 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은 마지막 잔은 꼭 남자가 먹어야 돼. 자, 우리 뭐 그런 걸 또 폼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쑥스럽네. 뭘 검주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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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평성대를 위하여.
한반도 역사에 처음으로 태평성대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는 와중에서 자, 급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레드 와인 색깔에 도는 빨간색 그걸 이제 장미 로제에서 로제 스파클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보다 동일한 회사의 로제 스파클링이 좀 더 비싸요. 일단 좀 이렇게 배고플 텐데 좀 드시면서 나도 좀 먹고 드시면서 들으세요. 보통 이제 이 와인을 그 공급받는데 도매상에서 6병 단위로 공급을 해요. 근데 우리가 5조야 딱. 그래서 한 병이 남겠죠. 그래서 그 한 병은 우리가 도매상에서 받아온 가격에 여기에 세금인 약 10%를 붙여서 그날 원하는 사람한테 그날 팔 거예요. 뭐 경매도 아니고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셔봤는데 너무 좋다. 집에 가서 남편이랑 마셔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돈 내고 사가시면 돼요. 근데 한 명씩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먹었는데 야, 이 와인 나 사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럼 6병 단위로는 사서 6명만 되면 얼마든지 다음 시간에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 앞에 보면 요 위에 올려놓은 와인이 있는데 우리 수업과 상관없이 제가 또 와인을 따로 6병을 준비해 놨어요. 뭐냐면 이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와인 꼭 이걸 하게 되면 이걸로 모질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실컷 와인 먹고 나가서 소주 마셔.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어딜 가시든지 와인으로 시작을 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들 있어요. 와인 마시고 뭐 다음 아침에 머리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두 종류야. 거의 99%는 꼭 와인 먹고 뒤에 소주, 위스키 2차로 처먹은 놈들이에요. 그럼 머리 깨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과실 발효주예요. 이거랑 정유주랑 섞어 먹으면 머리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차를 와인으로 시작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시고 1차를 소주로 시작했으면 같은 스피릿 계열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인 마시면 돈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싼 소주로 마시다가 취하면 갑자기 카드가 있었지. 그러고 와인 먹으러 간다. 그러면 와인 맛도 하나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돈만 날리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 졸라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주를 시작했으면 소주나 이렇게 위스키는 걸로 끝내고 맥주를 시작했으면 맥주로 끝내고 와인으로 시작했으면 와인으로 끝내세요. 근데 와인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픈 사람이 여기도 한 명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와인에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물과 포도만으로 만드는 것이 돼 있는데 사실은 화학약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 썩지 않기 위해서 이산화황이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그 이산화황
부적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시면 막 이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한 160명에 한 명쯤 있대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와인 안 마시면 돼. 완전 이번 강의 헛장사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그 주제에 맞는 와인 중에서 좀 굉장히 저렴한 와인들, 그렇지만 굉장히 마셔볼 만한 와인들을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이거 끝나면 디프리 그래도 난 뭔가 아쉽다 한 잔 좀 더 확 먹고 그냥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디프리를 할 거예요. 실비만 받고 그 와인값만 받고. 근데 오늘은 몇 분이 참여하실지 몰라서 그냥 6병만 준비했는데 저 와인 가격은 부가세 포함하고 10% 포함해도 1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10명까지는 12명까지는 가능하니까 한 회비 한 7,000원이나 10,000원쯤 내면 돼. 여기 그래도 안주도 팔아줘야 되니까 한 10,000원쯤 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아니다. 뭐 나 태평성대를 맞이해서 내가 두 번째 와인 시간 디프리는 내가 골든벨을 울리겠다. 샤또 라뚜르로 2박스 준비해 주라. 그러면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한 2천만 원 받고 준비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첫 번째 와인, 보통 이제 스파클링은 첫 번째 이제 와인을 시리즈로 마실 때 언제나 보통 첫 번째로 스파클링 아니면 화이트로 시작합니다. 이제 화이트도 드라이한 화이트가 스윗한 화이트가 있는데 시작은 드라이한 것으로 시작해서 스윗한 것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스윗한 거는 맨 마지막이야. 남녀의 사랑과 똑같아요. 시작부터 스윗하게 가지고 끝으로 드라이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드라이하게 시작해서 스윗하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왜 스윗한 걸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왜 드라이한 걸 먼저 먹고 스윗한 걸 마지막 뒤에 먹어야 되나? 스윗한 맛, 단맛은요 인간의 뇌내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나 이상 행복해, 배부르다,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디저트들이 다 단 겁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거든. 이거 먹고 포만감을 느껴라. 더 이상 안 나온다 새끼들아. 이게 이제 그 디저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맨 마지막을 스윗한 걸 먹으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옛날 방송에서도 많이 했지만 인간에게 단맛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허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맛이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90년 전만 해도 세계 인류는요. 단맛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몸부림쳐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자들, 귀족이 아니면은 단맛을 평생 맛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 전만 해도 평민들이 단맛을 보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그 아까운 식량인 쌀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거나 엿을 고아야 했어요. 우리 주식을 포기해야만이 단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맛은 뭡니까? 과일에서밖에 없겠죠. 뭐 감이라든지 포도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아까 말한 그 우리의 두뇌의 신경증적인 반응, 그러니까 포만감 말고도 일종의 문화적 허영, 내가 지금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류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그런 그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시작할 때 왜 드라이한 와인을 마셔야 될까요?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맛이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각적으로 신맛은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식욕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먹을 것에 대한 감각을 확 살려주는, 확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3일 굶어봤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사람이 한 3일쯤 굶으면요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먹는데 맛도 잘 느낄 수가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맛을 딱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그래서 막 너무 심한 노동을 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다든가, 아니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에 앉았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마시는 게 이제 입에 막 끄끌끄끌하다 모래를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드라이한 식전주를 한 잔을 마시면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방해하는 감각들을 싹 제거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드라이한 와인을 마신다. 오케이? 이 와인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마셔보는 와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생애 처음으로. 이 와인은요, 유럽 와인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와인입니다. 그리스의 아카키스라는 와인인데요. 아카키스는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근데 그리스의 아카시아는 열매가 빨갛대요. 그래서 이 색깔도 이제 일부러 로제 색깔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와인 하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뭐 홍어 더불어서 칠레 와인 뭐 이렇게 다 듣겠지만,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와인은 그냥 프랑스나 뭐 이런 와인이라고 문화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은 프랑스는 와인의 발상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와인의 발상지는 그리스로 알고 있었어요.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와인의 발상지는 그리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그리스보다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하잖아요. 모든 이제 서구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와인의 발상지가 아시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서양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20년 안에 중국이 세계 와인 시장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중국은 지금 이미 막대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BC 3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중국은 지금 짝퉁 패트리스, 짝퉁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저도 한번 짝퉁 명품 그 중국 와인 먹어본 적 있어요. 야, 이것들 진짜 정말 뭐 계란을 만드는 놈들이니 뭐 와인을 짝퉁을 못 만들겠냐마는 어떤 뭐 신문사 회장님이 이렇게 미스 코리아들 한 20명 불러다가 와인 파티를 딱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거 진행자로 갔어요.
그래서 막 부르고니에 비싼 와인들 쫙 깔아놓고 한 병에 막 최소 한 7, 80만 원에서 2, 300만 원 와인을 쫙 깔아놓는데 와인을 딱 따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쇼네 이렇게 상한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라벨은 막 200만 원짜리 라벨인데 그래서 내가 살짝 따라서 몰래 뒤에 가서 살짝 따라서 마셔보니까 이거는 중국 짝퉁 와인인 거예요.